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확정이 일주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누락됐던 타운 일부 지역이 다시 10지구로 편입되면서 상황은 더 좋아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미국 내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나란히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도 당분간 어렵게 됐고, 미국 입국 시 음성 확인서는 72시간 내에서 24시간 내로 강화됐습니다. 미시간주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어났습니다. 10대 용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권총은 불과 나흘 전에 구입한 것으로 계획 범행이 유력해 보입니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48년 만에 뒤집힐 수 있을지 시선이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늘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안의 최종 표결이 일주일 뒤로 연기됐습니다. 최종 구획 과정에서 누락됐던 지역이 한인타운 10지구로 다시 편입되는 과정에서 표결이 연기된 만큼 상황은 더 유리해졌습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채택한 K2.5안이 일부 수정됐습니다. 10지구에 누락됐던 지역이 새롭게 포함된 겁니다. 이번 수정안으로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10지구의 영향력이 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남쪽 바운더리를 10일가가 아닌 올림픽 블리바드로 잡아서 저희 TF팀에서는 바로 이제 10지구 사무실과 그다음에 누리 마르티네스 시의장과 협력을 해서 오늘 기적적으로 마지막 수정 안건이 이제 통과가 되었고요. 이번 수정 작업은 한인타운 남쪽 구역 확대에 집중됐습니다. 한인타운의 남쪽 경계면이 한 블록 확대된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올림픽 블리바드가 이제 한인타운 남쪽 바운더리라고 생각했다면 사실상 선거구 재조정 프로세스 동안 우리 한인타운은 올림픽이 아닌 한 블럭을 더 내려가야 된다. 10일가까지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었거든요. 통과는 쉽지 않았습니다. 구역을 두고 마지막까지 논쟁이 벌어졌고 시 내부 관계자들의 반대도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의회의 최종 의결입니다. 오는 8일 공청회와 의결이 동시에 이뤄지는데 변수가 없다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A시 규정상 이제 크리스마스 리세스 전에 이 모든 절차를 통과를 해서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정 안건은 나오기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공청회와 바로 최종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선거구 재조정은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를 두고 10년마다 이뤄집니다. 한인타운 선거구가 단일화되면 한인들의 표심이 집중돼 한인 정치인 배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미국 내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은 오늘 제일 먼저 익명을 요구한 2명의 연방보건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성별과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확진자는 지난 11월 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 갔다 돌아온 여행객으로 지난 월요일 오미크론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이며 가벼운 증상만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 역시 오미크론 확진자가 주내에서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가 확진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입국 정책을 강화합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라도 열흘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됐습니다. 자가격리 면제도 당분간은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 시간 3일 0시를 기점으로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들은 앞으로 10일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유전자 증폭 검사가 3회 실시되며 음성으로 판정돼야 자가격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조치가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시키기 위한 방편이며 내국인은 물론 해외 백신 접종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자가격리 면제 역시 장례식 참석과 공무를 위한 방문으로만 제한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던 여행자들도 2주간의 격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6일까지 2주 동안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진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경우 자가격리 면제 혜택은 당분간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가격리 의무화 재시행에 따라 겨울방학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려는 여행객들 역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책 변화를 참고해 입국 일정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방문뿐만 아니라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앞으로 입국 검역 조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재검사와 일주일 자가격리 조치 명령을 검토 중입니다. 시행되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와 함께 비행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24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까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탑승 72시간 전에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격리가 면제되는데 앞으로는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일주일간 자가 격리가 의무화됩니다. 이 같은 입국 검역 강화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에 따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늘 성명을 발표하면서 공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검역 조치 강화를 포함해 겨울 코로나19 대응 관련 세부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곳, 공항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뉴욕 JFK 공항을 비롯해 미국에서 가장 분주한 국제공항 4곳의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처음 보고된 지 겨우 일주일여 만에 이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30여 개국에서 줄줄이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뉴욕, 뉴여크,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등 4개 국제공항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4대 국제공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습니다. 또 CDC는 이와 함께 어제 저녁 항공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14일 이내로 남아공을 비롯한 보츠나와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을 방문한 여행객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해 넘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CDC는 승객들의 연락처 정보를 공중보건 후속 조치를 위해 관할 주 및 지역 공공보건 파트너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애틀랜타에 본부를 두고 있는 델타 항공 측은 애틀랜타 공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에 위치한 요하네스버그 노선을 계속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또한 뉴여크 리버티 국제공항과 요하네스버그 간의 서비스를 축소할 계획이 없으며 다음 주에 예정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노선 또한 재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내 미접종자 가운데 30%가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모닝컨설트가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응답자 가운데 11%가 백신 접종을 확실히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아마도 고려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1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42%의 미접종자는 백신 접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 남성의 30%가 오미크론 변이에서 보호받기 위해 백신 접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지지 성향 여성의 29%도 동일하게 답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 성향의 남성과 여성의 경우 각각 4%와 6% 응답자만 백신 접종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78%는 오미크론 발병국에 대한 여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11월 29일부터 이틀간 미국 내 성인 2,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FDA에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16세까지 확대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엘버트 불러 화이자 CEO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16세와 17세 청소년의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라 CEO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에 맞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5세 이상 모든 연령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만 부스터샷의 경우 18세 이상만 접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나와 있는 기존 백신들의 예방 효과를 회피해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중증 예방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미시간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와 희생자들의 신원이 공개된 가운데 사망자가 1명 더 늘어 사망자 수는 이제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용의자가 사용했던 권총은 범행 나흘 전 아버지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시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의 신분이 공개됐습니다. 용의자는 15세 이튼 크롬블리로 평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검찰은 확신했습니다. I can say that there is a mountain of digital evidence, videotape, social media, all digital evidence possible, and we have reviewed it, and absolutely we are confident that we can show it was premeditation. 이와 함께 사망자도 1명 더 추가되면서 모두 4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집계됐습니다. I want to express my deepest condolences to the families, friends, and loved ones of the victims. Hannah St. Juliana, Madison Baldwin, Tate Meyer, and Justin Schilling. 오클랜드 검찰은 용의자를 성인 재판에 세울 것이며 테러와 살인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We are charging this individual with 1 count of terrorism causing death, 4 counts of first-degree murder, 7 counts of assault with intent to murder, and 12 counts of possession of a firearm and the commission of a felony. 사건 당시 용의자가 사용한 권총은 9mm 시그 사워 SP-2022 반자동 권총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나흘 전 아버지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아버지가 구한 권총으로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총격 연습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들어 용의자의 부모 역시 기소될 전망입니다. 미시간 주지사는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총기 폭력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대법원 판례가 48년 만에 다시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심리를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낙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뜨겁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심리하는 쟁점 사안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시킨 미시시피 주법의 합법성 여부입니다. 미시시피주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1973년 내려진 로데 웨이드 판결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데 웨이드 판결은 임신 6개월, 24주까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 판결 이후 낙태를 금지했던 각 주의 여러 법안들이 위헌으로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낙태와 관련한 심리는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심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는 낙태 찬반을 주장하는 양측의 사람들이 서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The fact that in our country we're allowing, this kind of grave atrocity, and especially, any death is gruesome and horrific, but, the practices that I don't think a lot of people know, but that babies are being dismembered in the womb. So we can both recognize that Roe v. Wade is important for millions of people and also say that that's the floor, that we need to do more than that. And so part of that fight is ensuring that people have access to medication abortion pills, because self-managed abortion through medication abortion is really safe. 48년 만에 낙태 금지의 기준이 뒤집혀질 가능성은 아직 반반입니다.
보수 6, 진보 3의 연방대법원은 앞서 지난달에도 미시시피주보다 훨씬 강력한 텍사스주의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에 대해서도 원고 측에 변론 기회를 제공하긴 했지만 법 시행 자체를 막진 않은 상태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서 이뤄지는 낙태 시술의 90%는 임신 13주 이내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공화당이 주도하는 21개 주의 경우 이미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연방대법원에서 1973년에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경우 즉시 주 법들이 발효될 수 있고 여성의 낙태 권리는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는 20일부터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여권 발급을 시작합니다. 차세대 여권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강화됐습니다.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레이저로 각인해 보안성이 강화된 것도 특징입니다. 차세대 여권의 표지 색상은 기존의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었으며 여권 면수도 기존보다 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으며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삽입된 것도 특징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20일부터 차세대 여권 발급을 접수받습니다. 그 이전에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구여권이 발급됩니다. 외교부는 여권의 잔여 유효 기간은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권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의 전자여권을 발급받았던 경우 영사민원24 포털 서비스를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